안녕하십니까. 희망 스튜디오 김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미디어라는 말은 전혀 낯설지를 않고 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것을 아마 모두가 실감을 하실 겁니다. 정보의 제공, 그래서 그걸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 영역의 변화와 발전은 물론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도 이 미디어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아주 삭막하고 이렇게 획일적인 그렇게 느끼기만 하는 것에 그 공간에 훈훈한 아주 온정을 불어넣는 곳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다음 세대 재단의 방대욱 총괄실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다음 세대 재단, 이거 뭐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고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음 세대 재단은 2001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입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임직원들과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정보 문화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그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사회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설립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다음 세대 재단은 200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사실 설립 자체가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 기업이 초기에 기부를 한 게 아니라 그 초기에 기부를 한 분들이 주주들과 임직원들, 그러니까 즉 개인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기부한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기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의 어떤 홍보라든지 뭐 이런 측면보다는 비영리 사업의 진정성, 이런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서 설립된 그 재단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자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자발적으로 이 돈을 내서 어떤 재단 비영리 재단을 만드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것도 또 뭐 한두 분의 어떤 독지가가 기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임직원들, 주주들 여러분이 기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십시일반 기부를 했는데 저도 이제 자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부자들을 만나보면 다들 다음을 통해서 본 돈은 좀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자발성이 굉장히 근거가 돼 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건 누가 또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사실은 믿기지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자발성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1년이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예, 2001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 만 10년째. 예, 딱 10년 됐습니다. 딱 10년째 돼 가는 거죠. 예. 그동안에 10년 동안의 어떤 그 뭐 성과라고 그럴까? 좀 자체 재평을 한다면 어떻게 예, 말씀하실지. 재단 사업을 자체 평가하는 게 올해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평가도 해볼 생각이고 다각도로 또 여러분들도 만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이 이때까지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비영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션, 그러니까 즉 사명이죠.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좌표를 이때까지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 미션은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해서 우리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개인들이 좀 더 함께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의 미션을 저희들은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10년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셨던 그 다음 세대 자단의 그 사업들에 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청소년을 위한 거, 뭐 또 있었죠. 예, 정보문화, 또 하나 문화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크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청소년과 미디어 사업의 그 대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뉴스보이스인가요? 이건 어떤 겁니까? 예, 뉴스보이스는 영어인데
유스가 이제 청소년이고 보이스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좀 찾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공부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고, 청소년 시기에 목소리를 낸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목소리를 좀 찾아주는데,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찾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이야기한다고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니니 미디어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그 만들어진 목소리를 좀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유스보이스고요. 유스보이스는 다음 세대 재단이 2001년도에 설립과 동시에 만든 사업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 유스보이스는 뭐 크게 보면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미디어를 제작할 때 제작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멘토링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작품을 전주영화제 이런 데 배포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미디어상의 광장을 마련해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유스보이스에 이제 그 프렌토라는 말이 있던데 예. 그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은 프렌드라는 그 친구라는 말과 멘토라는 네. 그 말이 합성된 프렌토입니다. 그러니까 또래 멘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렌토는 유스보이스 사업을 만들어가는 청소년들 자치 조직입니다. 이 친구들은 또래 멘토의 역할도 하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저희 대단에서는 그 친구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프렌토는 6개월에 한 번씩 모집을 하게 되고 13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고, 응모를 하게 되면 프렌토 친구들이 다시 그 친구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렌토는 철저하게 청소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청소년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유스보이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기획서라 그러죠. 그걸 제출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멘토들이 그 기획서 내용을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해서 기획서가 완성이 되면 그 기획서에 따라 저희들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미디어 활동 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청소년들의 그런 목소리를 어른이 좀 봐야 될 것 같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참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여도 어때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유스보이스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디어 컨퍼런스라는 것도 여름방학을 통해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200명,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모집하는데 순식간에 마감이 되고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들어주는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저 다음 하나 또 여쭤보죠. 이제 그 IT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IT와 관련돼서는 저희 사업은 이름이 IT Can Us라는 사업입니다. 이 IT Can Us. 예,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요것도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뭐 영어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어떤 거냐면 IT, 그러니까 즉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IT가 can 가능하게 할 것인데 us 우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영리 사업을 하시는 단체나 개인이나 특히나 이제 그 소중한 어떤 비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기술이라는 지원을 받거나 기술을 만나게 되면 훨씬 그 사업의 가치가 커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더욱더 비영리 단체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만든 사업이 IT 캐너스입니다. IT 캐너스에서는 그 IT와 관련된 교육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기술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 단체들이 뭔가 미디어나 IT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종잣돈이 없으면 저희 쪽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종잣돈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빌려주는 거죠? 아, 빌려주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해서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예. 되돌려 받지는. 예,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예. 이제 그 사업 중에 네네. 이제 많이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 되게 구체적으로 좀 몇 개만 좀 예를 예. 들어주시죠. 뭐 IT 그 캐너스 사업 중에는 좀 아주 큰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체인지온이라는 사업입니다. 네. 그 체인지온은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매년 11월에 개최가 됩니다. 지금 올해 3년째가 되고 있고요. 비영리 단체들이 꼭 알아야 되는 미디어의 변화, 네. 미디어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자리고요. 그 1년에 한 차례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0명 정도가 이제 모집이 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서 참가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면 한 일주일 내외로 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좀 저희 IT 캐너스 사이트를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또 사회적 웹 서비스라는 것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거냐면 뭐 소리 아카이브, 이하루 616, 오픈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리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기록해 두어야 될 예를 들어서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디지털라이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뭐 구체적으로는 강원용 이제 목사님 같은 분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설교 말씀, 생전에 하셨던 연설문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즈해서 보존하고 그러니까 아카이브가 이제 보존한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저희가 꼭 보존해야 될 소리들을 조금 모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소리 아카이브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마 법정 스님 소리도 곧 아마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루 616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서 조금 느껴지시겠지만 6월 16일마다 인터넷의 하루를 기록하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정보가 워낙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너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하루의 기록도 역사가 될 수 있다. 소중한 미시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넷의 그 6월 16일 하루를 계속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꽤 오래된 한 6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오픈 노하우 사업은 비영리 단체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노하우들을 서로 좀 나누자. 공유하자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상담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거기 올리고 그럼 다른 사람도 가서 수정하고 같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모금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을 올리고 같이 거기서 또 자료를 생산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사회적 웹 서비스들은 사실은 영리 기업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이고 비영리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IT 캐너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리 아카이브 같은 거는 완전히 그 재단에서 해서 올려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사업 같아요. 예,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 여러 파트너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소리가 있다고 저희 쪽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디지털할 수 있는 자원도 좀 제공하고 해서 디지털라이즈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상당히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청소년 분문화 상당히 그 유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드는군요. 맞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좀 여쭤보죠. 이 올리볼리? 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저희들 뭐 재단 사업 이름이 상당히 다 뭐 좀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예. 있는데 올리볼리는 상당히 저희 사업 이름 중에서 가장 귀여운 사업 이름 같은데요. 사실은 올리볼리는 올록볼록하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그냥 저희들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조어죠? 그러니까 조어, 신조어입니다. 말이지. 예. 근데 올록볼록을 이제 외국인들 보고 발음을 하라 그러니까 잘 못하세요. 그래서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올리볼리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아예 사업 이름을 올리볼리로 하는 게 좋겠다. 이 올리볼리 사업은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회가 다름을 참 존중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재단에서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의 원천이 아니라
창의와 창조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노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외국인 이주노동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다름의 문제인데 다름은 늘 그 저희 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볼리는 좀 더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사업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예, 든다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좀 상당히 재밌는 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올리볼리 그림 동화라는 사업이 네. 있습니다. 이 올리볼리 그림 동화는 저희가 흔히 어렸을 때 만났던 동화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미권 그림 동화들입니다. 아마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의 동화를 아마 보시기가 어려울 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어릴 때 어떤 나라의 동화를 푸고 컸느냐는 사실은 그 문화적 감수성이 어느 곳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릴 때 다양한 나라의 동화를 좀 만나면 훨씬 다문화적 감수성이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림 동화를 만들고 있고요. 현재로는 한 12개 국가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12개 국가의 그림 동화가 약 한 100편 이상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 동화는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 그리고 그 나라 말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동화를 만나게 되는 아마 경험을 하실 거고요. 사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그림 동화가 다 무료로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아마 어린 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그림 동화를 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단 자체에서 이 동화를 외국의 동화를 많이 모아서 또 우리말로 번역도 하고 해서 올려줘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네요. 올리볼리 그림 동화를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동화 자체를 저희가 그 저작권을 해결해서 가지고 오기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그림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기술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 번역도 해야 되고, 또 그 나라 말로 더빙도 해야 되고, 영어로 더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막도 입혀야 되고, 네.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그림은 원래 동화의 그림을 쓰는 건가요? 예, 그대로 쓰고 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저희 나라에서 스토리만 만약에 가지고 와서 그림 동화를 그리게 되면 암만 해도 색감이라든지 그 나라의 느낌을 그 나라 그 분위기가 안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림 동화 제작의 원칙은 그 나라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의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석사 논문 지원 사업은 뭡니까? 예. 암만 해도 이제 다문화라는 게 좀 낯설고 문화 다양성에 좀 낯선 그 단어라서 이게 좀 학문적으로도 좀 지평이 많이 넓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석사 논문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석사 논문 프로포저를 저희 쪽에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석사생에 한해서 연구비, 현장 연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편당 약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 9월 달에 지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 논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개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네, 문제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종교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 음악에 관련된 주제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예, 신청 방법은 저희가 9월 달에 공고를 하고 9월 달에 저희 재단으로 그 연구 프로포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앞으로 특별히 할 일이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새로운 계획도 지금까지 한 거 출시물일제가 해오셨지만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사업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은 아직 그 10년이 되기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재단에서 늘 생각하는 것들인데 다음 세대 재단에서 그 비영리 사업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그 가치가 확산되거나 이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가지 영역에서 하는 사업을 좀 더 꾸준하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물론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 사회가 필요한 사업들을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재단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여러 기업들, 여러 재단들이 함께 사업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문이 열려 있고 저희 재단 사업에 동감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기업이나 재단, 개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면 가장 중요한 아카이브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콘텐츠 확보가 상당히 좀 용이해지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재단들이 보면 대체로 본인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흔히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비영리의 블루오션은 사실 없다라고 보고요.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만드는 길은 함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재단의 여러 사업들은 여러 기업들과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 많은 조금만 이용하고 좀 알면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낼 수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다. 네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사업이 이제 비영리단체 지금 다음 재단에서 하시는 건데 더 하여튼 많은 그게 아마 사회공헌 우리 이제 미디어 시대에 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또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이런 그 네트워크 혁명이 반대 역기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지 또 좀 유해한 좋지 못한 정보가 그냥 흘러다닌다든지 또 어떤 정보의 격차를 이렇게 많이 세대 간에 만들어준다든지 아마 이런 역기능을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바라는 희망차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그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